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주식과 부동산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ETF, 리츠라고 얘기하죠. 어떤 ETF가 있는지 자세히 보고 내게 맞는 종목 혹은 ETF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두 다 원하는 거죠. 그럼 가장 집을 구하기 힘든 도시는 어딜까요? 탑10을 가지고 왔습니다. 홍콩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그 밑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탑10에 4개나 들어가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역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의 집을 장만하는 것도 좋지만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글로벌한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당연히 우리 자산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미국 리츠 ETF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리츠 ETF 탑10을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 1위가 압도적으로 높죠. 41.42 빌리언 달러로 VNQ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등과 3등을 보면 SCHH, XLR이 요것도 유명한 미국 리츠 ETF인데요. 6빌리언, 5빌리언 상대적으로 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VNQ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죠. 상장일을 봤더니 2004년 9월이고 총보수는 0.12%, 투자 기업 수는 리츠 회사인데 167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츠 회사치고는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배당률은 2.8%입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 상장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자산 규모가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5등에 있는 ICF, 요 ETF는 2001년도에 상장했는데 지금 현재 2.7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상장일도 중요한데 자산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걸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VNQ를 분석하기 앞서서 10개 ETF의 기본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걸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1, 2, 3등 요 3개 ETF는 미국 리츠로 유명하기 때문에 뒤에서 중복도를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리츠라고 하면 우리가 부동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동산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VNQ의 분야별 투자 비중을 보면 특수 리츠가 37.7%, 주거용 리츠가 15%, 산업용이 11.8%, 리테일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헬스케어, 오피스,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 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죠. 이 분야 중에 우리가 탑10 기업을 보면서 어떤 분야의 포지션이 많은지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VNQ ETF가 투자하는 167개 기업 중에 탑10 기업을 보겠습니다. 리츠로 유명한 기업들이 모두 다 몰려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통신 인프라 기업인 아메리칸 타워죠.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위를 보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 리얼틴컴이 있죠. 상업용 리츠 기업으로 월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탑10의 비중을 봤더니 전체에서 36%니까 3분의 1 이상 차지하고 있죠. 리츠 기업에 직접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이 10개 기업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각 분야별로 대표하는 기업 5개를 볼게요. VNQ ETF의 핵심 기업 분야별로 하나씩 뽑아볼게요. 통신 인프라 기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아메리칸 타워가 있었죠. 물류 창고 기업으로는 프로로직스, 데이터 센터에선 에키닉스, 상업용 리츠에선 리얼틴컴,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리츠는 웰타워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대표 리츠 기업들인데요. 이곳에 모두 투자하면 좋은데 우리가 한 주씩 매수한다 하더라도 161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VNQ ETF는 한 주에 13만 원이죠. 내가 137개 기업을 담는데 13만 원이다. 그만큼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ETF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ETF 안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으니까 중요한 기업 3개만 뽑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 인프라 기업 아메리칸 타워인데요. 통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버라이즌, AT&T를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에게 통신 타워를 임대해주는 기업이 아메리칸 타워인데요. 통신 인프라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다 증가 추세에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통신 셀타워가 18만 개나 보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나올 임대 수익 믿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5G, 6G 계속 성장할수록 아메리카 타워는 수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키닉스인데요. 클라우드 산업이 확장될수록 데이터 센터 또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 데이터 센터를 2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에키닉스입니다. 가상 세계의 건물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 모두 다 증가 추세에 있고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리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리츠 기업은 프로로지스입니다. 물류 인프라를 꽉 잡고 있는 회사인데요. 온라인 거래가 많아질수록 오프라인 매장보다 물류 창고의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길목을 잡고 있는 게 프로로지스인데요. 19개국에 4,000개가 넘는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 아마존, DHL, 홈디포 등이 있는데 대기업에게 월세를 받으니까 안정적인 기업이죠. 실제로 실적을 보면 매출, 순이익 모두 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3개의 기업 중에 어떤 걸 투자하면 수익률이 좋을까요? VNQ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개 중에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기업이 더 높았냐 봤더니 아메리칸 타워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리얼티 인컴이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에키닉스랑 프로로직스를 선택했다면 5등과 6위로 가장 꼴등에 해당이 되고 VNQ에 투자했다면 그래도 평균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업의 수익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VNQ, 리츠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P 500에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데 굳이 리츠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S&P 500 대비 얼마나 수익률이 좋았고 나빴는지 2011년부터 체크해 봤는데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S&P 500이고 VNQ는 파란색입니다. 12번 회 중에 어떤 게 더 높았을까요? 우선 답부터 드리면 7번은 졌고 5번은 이겼습니다. 5번 이길 때 그래도 수익률 차이가 꽤 났죠. 그만큼 우리는 S&P 500도 올라가지만 리츠에 투자하면서 양쪽으로 수익을 쉐어할 수 있으면 자산 부배 차원에서 더 아름다운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VNQ의 과거 배당 내역을 볼게요. 2010년도에 한 주당 1.89달러였는데 지금 현재 2.97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배당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보면 배당 컷이 이뤄졌었죠.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4.5% 정도 되고요. 배당이 평균적으로 4.79% 좋습니다. 현재 2%대 배당인데 과거 대비 지금 배당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조금씩 배당이 다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VNQ ETF에 1억을 투자했다면 연도별로 얼마씩 받았을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배당소득세 15%까지 적용해서 실제로 계좌에 꽂히는 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6만 4천원 월로 이렇게 받게 되고 2021년 기준으로 18만원으로 가장 적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33만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VNQ ETF입니다. VNQ ETF를 지금부터 매달 30만원씩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수익률을 체크해 볼게요. 그 계산 방식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건데요. 과거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봤더니 8.6% 정도 되고 배당률은 4.79였습니다. 배당은 당연히 재투자한다는 가정이고요. 배당 성장률은 4.5%니까 요거까지 적용해서 각 연도마다 얼마의 수익률을 걷어내는지 보면 10년 차에는 7,300 정도 되고요. 20년 차에는 2억 9,800, 30년 차에는 9억 2,5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리츠로 가장 유명한 건 VNQ ETF였죠. 2등과 3등을 보면 SCHH랑 XLR이었습니다. 이 3개의 ETF는 중복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선 VNQ를 봤더니 167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고 SCHH는 139개인데 6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겹치는 게 많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XLR이는 30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VNQ, SCHH 모두 다 포함되는 기업입니다. 그 말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ETF는 XLR이고 조금 더 확장된 범위로 분산 투자하고 있는 건 VNQ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수익률이 뭐가 더 좋았냐 그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VNQ가 8.3%, XLR이가 10.9%입니다. 선택과 집중한 만큼 수익률도 높게 측정이 되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배당이죠. 배당까지 더해서 보면 XLR이는 3.3%
10.4%가 더해지고 VNQ는 4%가 더해지죠. 그래서 두 개를 보면 12%랑 14%, 2%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SCHH, 요거는 수익률도 작고 그리고 배당도 작게 측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XLRE를 투자할지 선택과 집중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분산 투자해서 VNQ에 투자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리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VNQ ETF를 가지고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TF 완벽 분석 10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투자를 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10개의 ETF 장단점을 보시고 내게 맞는 설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